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이 예, 이용 가치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소련 공산당은 망했지만 예, 다른 나라들에서 예,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예를 설명해 보죠. 대한민국에서 예, 뭐가 있죠? 그동안에 좌파 뭐 세력, 좌파 정당 이런 것은 예를 들면 민노당, 민주노동당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 민주노동당. 예? 그 민주노동당이 처음에는 예? 참여연대 따위 같은 게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94년에 만든 참여연대 따위, 박원순이가 만든 예? 예. 저 일본 한일 문화교류센터 예. 상극위원회에서 만든 거죠, 사실상. 참여연대. 예. 그런 게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말하자면 참여연대 같은 시민단체가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경실련도 포스트 모더니즘이고. 그럼 포스트 모더니즘이 아닌 거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네. 이런 거는 모더니즘이죠. 말하자면. 네. 근데 여성단체, 환경단체 이런 건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말이에요. 동성애단체. 네. 민주노동당에는 이런 농민, 노동자, 빈민 이건 허용돼도 여성단체 이런 건 허용이 안 됐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시민단체가. 근데 90년대 2000년대를 넘으면서 특히 김대중 정권 때까지만 해도 이게 민주노동당에서 허용이 안 됐는데 사실상 예, 언제부터 이 민주노동당의 이 참여연대나 여성단체 이런 게 뜨냐면 바로 한국 최초의 파시즘 정권인 반쪽 노무현 정권 때부터 민주노동당이 변질되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민주노총의 어떤 노조 지분이 확 줄어들고 농민, 노동자, 빈민 이런 지분이 확 줄어들고 예, 대신에 뜬 게 참여연대 지분, 여성단체 지분 이런 게 확 올라간 거예요. 민주노동당. 근데 그러한 지분 상승을 방해한 세력이 있었으니 그게 석기류예요. 석기류. 예, 주사파류. 예, 파시즘. 또 다른 파시즘이지. 석기류가 그걸 거부하니까 예, 국유본이 나름의 상극위원회에서 맨 처음에 밀었던 건 노회충인데 노회충 아시죠? 예, 회충이를 당선시키려고 했는데 이 석기가 권영기를 밀어가지고 권영기를 당선시켰어. 예, 열받아가지고 국유본이 민주노당을 폐지시킨 거예요. 말하자면. 예, 그래서 기존에 이 민주노동당 이런 세력이 모더니즘이라면 이 참여연대 94년 이제 2000년대부터 반쪽 노무현 정권 이후로부터 이런 정의당까지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 정당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회적으로는 딱 그렇게 구분이 되죠. 한마디로 오늘날의 소비자 단체, 네. 소비자주의, 네. 이런 운동단체, 여성, 환경, 생태, 뭐 이런 여러 가지 동성애 이런 것들은 다 소비자 운동이거든요. 과거에 인드라가 운동권, 인간 쓰레기 운동권일 때 어떤 식으로 교육을 받았냐면, 예, 운동이라는 것은 소비자 운동이 아니다. 간단하게 해서. 그렇게 운동을 받았어요. 취미 운동이 아니다. 소비자 운동이 아니다. 예? 문화 운동, 간단하게 해서 문화, 여성, 환경, 이런 생태, 이런 모든 것은 취미 운동, 소비자 운동이기 때문에 진짜 운동이 아니다. 진짜 운동은 노동자, 농민, 빈민 운동이다. 노동자 운동이 중심이 된 이게 주체가 된다. 그래서 다들 아무리 자신이 뭐 김광석처럼 뛰어난 능력이 있어도 너는 그래봐야 딴따라 되지. 네가 진짜 운동하려면 저 공장에 가야 돼. 인드라가 80년대 운동권일 때 그런 압박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변화된 거야. 빅토 로스차일드 일루미나티는 이 생산자 운동, 공산당, 노동자, 농민, 빈민 이게 중심이었어요. 근데 데이비 록펠러가 새로운 국가 황제가 되면서 빅토 로스차일드의 권력을 약화시키고자 만든 게
소비자 운동, 시민 운동, NGO 운동, 여성 운동, 환경 운동 이런 겁니다. 동성애 운동. 네? 그래가지고 빅토리아 차일드를 무너뜨렸어, 확실히. 그런 다음에 이 포스트 모던 운동이 갈 곳을 잃은 거야. 주적이 그거였는데, 그러니까 저쪽을 잃다 보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일본의 전국 시대 때 비유하면, 일본의 전국 시대 때 왜 토요토미 히데요시 같은 애들이 막 싸웠잖아. 전국의 사무라이들이 엄청나게 내전을 벌였어. 그래가지고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했네. 그런다고 사무라이들한테 먹을 걸 줘야 되는데, 사무라이들한테 먹을 게 줘야 되는데 사무라이들 먹을 게 없네. 예. 무기를 내려놔라. 안 내려놓지. 사무라이가 자기가 전쟁으로 먹고 사는 애들인데 무기 내려놔라 하는데 무기 내려놓겠어? 안 내려놓지요. 예. 그러면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두 가지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예? 외부로 돌리거나. 그래서 임진왜란을 일으킨 거죠.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런 것을 외부로 돌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사무라이의 그런 어떤 배고프니까 먹고 살아야 돼. 다른 애들 사무라이가 다른 농민보다 특권의식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깥으로 전쟁을 못하면 안으로 싸우는 거죠.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과거에는 외부인, 빅토르 차일드나 소련 공산당을 타격했다면 그것이 사라진 상황에서 데이비드 록펠러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자금 지원을 끊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금 지원만 끊어버리면 끝나는 건데 자금 지원을 계속해줬네.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되죠? 바로 자신의 내부인 미국을 향해 공격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태까지 과거의 포스트 모더니즘은 소련 공산당을 공격했다면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은 미국을 향해 반미가 돼서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여성 운동가들이 왜 전 세계에서 가장 혜택을 누리고 있는 여성이 북유럽, 미국의 여성, 캐나다 여성들이 있죠. 한국 여성들도 그렇고 복받았지. 다른 시대의 여성들보다. 그렇다고 뭐 완전하게 여성들이 좋은 건 아니야. 그렇죠? 하지만 어느 시대보다 여성으로 태어나기를 행복하게 태어난 세대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반면에 이 여성 운동가들이 왜 사우디의 여성 인권에 대해서는 침묵하죠? 왜 침묵할까요, 여러분? 왜 침묵하죠? 아프리카의 이슬람의 여성도 할례합니다. 예를 들면, 니얼 퍼거슨 부인이 이거 할례를 받았어요. 아프리카의 이슬람 여성들은요, 여성들이 쾌감을 못 느끼게, 쾌감을 느끼면은 여성이 바람나기 때문에 여성의 클리토리스를 파괴해요. 엄청난 인권 유린이죠. 그게 여성 할례입니다.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거 많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여성 운동가들이 여성 할례에 대해서 비판하는 걸 한국에서 보셨습니까? 거의 못 봤죠. 그런 일이 있는지도 모르죠, 여러분. 매번 얘네들이 비판하는 건 뭐죠? 맨날 미국, 그렇죠? 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외부의 적으로 했는데 외부의 적을 잃어버렸어. 자금 지원은 계속돼. 얘는 먹고 살아야 되거든.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미국을 공격해야 된다. 반미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미를 위해서 사우디에서 인권유린, 이슬람에서 IS 같은 그런 나라에서 여성 인권유린, 북한은 얼마나, 거의 인권이라는 게 없잖아요. 북한 여성이 얼마나 인권에 엄청납니까? 탈북자 증언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북한에는 여성 인권이 없어요.
여성운동가들이 북한 여성 인권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북한에서 탈출한 북한 여종업원에 대한 인권 얘기해도 북한 여성들에 대한 인권은 한마디도 안 하잖아. 왜? 반미해야 되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 왜 반미하죠? 왜 국유본은 왜 반미를 허용합니까? 국유본이 방치뿐만 아니라 반미를 필요로 하니까. 국유본이 반미를 필요로 해요. 노엄 촘스키처럼. 노엄 촘스키 대표적인 반미주의자죠. 국유본 귀족인데도 불구하고.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용해서 국유본이 반미를 조장하고 있다. 일본 재패니메이션을 통해서 국유본이 반미를 조장하고 있어요. 일본 재패니메이션을 보시면, 일본 만화 같은 거 보시면 반미 요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걸 유통시켜요. 왜? 반미 때문이에요. 반미. 반미가 필요해서죠. 반미. 국유본이 만든 떡밥, 좌익파쇼, 위파쇼, 그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좌익은 반미해라, 우파는 친미해라, 이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은 반미의 중심 이론이 된 거예요. 신좌익. 이것은 조던 피터슨이 일부러 인드라 때문에 영향을 준 것 같아. 초창기에 자크 데리다는 대표적인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미국에서 부르는 바람에 예일 대학에서 부른 다음부터 자크 데리다가 점점 유명해지고, 지금처럼 유명해진 것은 갈수록 오히려 자크 데리다가 사망한 다음부터 자크 데리다에 대해서 더 높이 평가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갈수록 자크 데리다가 살아있을 때는 이 정도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대표 인물로까지 얘기가 안 됐는데 거기엔 인드라 기여도도 좀 있었던 것 같아. 조던 피터슨이 인드라 동영상도 보나? 아무튼 시대가 달라졌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그냥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이념 자체만 보면 거기 헤매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국유본과 연결이 되고 그때 국유본이 무엇을 요구하나, 그러다 보면은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얘기를 결론 삼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조던 피터슨 좋다, 현명하다. 그리고 인드라가 대안을 제시하잖아요. 국유본은 하루빨리, 조던 피터슨을 영입하라. 왜? 인드라가 자크 데리다를 알게 된 게 90년대 초반에 우연하게 자크 데리다 관련 책을 봤는데 거기서 자크 데리다가 변주법을 굉장히 비판하더라고요. 근데 인들한테 설득력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자크 데리다의 변증법 비판이라는 것은 새삼스러운 게 아니고 자크 데리다가 처음 한 게 아니고 사실은 버트란트 러셀, 그 다음에 칼 포퍼가 먼저 한 거거든요. 변증법 비판은. 근데 인드라는 몰랐던 거예요. 오히려 변증법 비판다운 비판을 못 보다가 당연히 좌익파쇼 운동가 인간 쓰레기면 변증법을 생명처럼 여겨야 되는 과학이거든요. 비판다운 비판을 못 봤어. 해겔 비판 뭐 이런 걸. 근데 그런 비판을 자크 데리다한테 보고서 뭔가 속 시원함을 느꼈어요. 뭔가 여태까지 이게 변증법 술에서 탄 듯 물에 불탄 듯 이건 뭐 그냥 이게 도대체 헛소리인지 뭔지 알 수가 없었는데 애매했거든요. 그 얘기를 아주 속 시원하게 뭔가 이렇게 얘기해 준 게 자크 데리다의 비판이었거든요. 그래서 인드라가 자크 데리다의 팬이 된 거예요. 해체론의 팬. 그런 것처럼 이 조던 피터슨이 노엄 촘스키처럼 만약에 비판했다면 인드라는 조던 피터슨도 A 하고 말았을 텐데, 노엄 촘스키는 그냥 질투심. 자크 데리다가 국유본이 자기보다 자크 데리다를 더 편애하니까
질투가 나서 그랬던 거고, 삐져서 그런 거고, 조던 피터슨 같은 경우는, 인드라 볼 때, 굉장히 좋다 이거예요. 예.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이 조던 피터슨처럼 적극적인 비판이 필요하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망아지처럼 날뛰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거를 국유본이 방치하거나 키웠단 말이에요. 이거 제어하지 못하면 인류의 재앙이 된다 이거예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예. 이 재앙 덩어리를 규제해야 된다. 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본질로부터 들어가야 된다.